안녕하세요. 예르르입니다. 오늘은 에스케타민 성분으로 된 스프라바토 나잘 스프레이 후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물론 의료진분들, 의사분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약품인지 어떤 약물인지 그걸 설명하는 영상들은 유튜브에 좀 있는데 환자 입장으로 얘기하는 후기 영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치료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은 뭐 어떤 게 있는지, 방식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말부터 지금 6월 30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만 5개월 정도 스프라바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제 치료 생애를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 몇 년 전부터 1차 정신과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복용을 했고요. 그러다 작년에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면서 통원이 어려워지고 사실 일이 조금 바빠서 제가 약을 잘 챙겨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 더 심각해져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1회 입원 치료를 시작했고 연고지 문제로 다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옮겨와서 두 번째 입원 치료를 진행하면서 이 스프라바토 나잘 스프레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앞으로는 스프라바토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님과 당시 저를 담당해 주셨던 주치 선생님 두 분께서 제안을 이렇게 해주셔서 어떻겠냐 해서 가족과 함께 상의 후에 지금까지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프라바토 치료가 주로 경구 항우울제가 잘 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그리고 급성 자살 사고가 심각한 환자들에게 추천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 6회까지는 일주에 2회 진행을 했고 총 3주를 진행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일주에 1회까지 10회차까지 진행을 했고 11회차부터 현재까지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만 5개월째 저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고 예후가 좋아지면 4주에 1회로 주기를 변경해 진행한다고 저는 선생님께 들어서 알고 있고요. 혹시 이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약을 흡입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나잘 스프레이, 이 콧구멍을 통해서 흡입하는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약물이 전달될 때 뇌로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각도가 이렇게 45도 정도 상체를 눕힌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침대 등받이를 45도 정도로 높여서 환자가 눕게 되고 의사 선생님의 감독 하에 코로 뿌리는 식의 스프레이형의 약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한쪽 콧구멍으로 한 번, 왼쪽 콧구멍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흡입을 하면 약제 하나를 다 쓰게 되는 거고요. 이 약통에 보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한 번 누르면 하나가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두 번 다 바르게 흡입이 됐다면 두 초록색이 다 하얀색으로 가려진 다음 이걸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5분 텀으로 두 번째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프라바토의 광고 내용 중 최대 약제를 3개까지 총 콧구멍으로 6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1회차부터 현재 17회차까지 계속 약제 2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간에 한 번 사실 조금 증상이 좀 더 심한가 싶을 때 3개로 올릴까 하고 주치 선생님께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과 저는 일단 2개로 계속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 약마다는 5분의 텀이 존재해요. 그래서 1회차 약을 흡입하고 나서 5분 뒤에 두 번째 약을 또 흡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라바토 특성상 이게 S케타민이라는 성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케타민이란 게 그 마약성 진통제라고 들었는데 우울증 환자에게 이 케타민이 들어갔을 때 조금 긍정적인 예후를 보인다 해서 이 약품을 사용하게 됐다. 좀 바꿔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각 증상이나 뭐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을 흡입하고 2시간 동안은 계속 누워 계셔야 되고 이 2시간 동안 저는 주치 선생님과 면담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통원 치료를 하면서는 1시간 동안 주치 선생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간단한 면담을 진행을 하고요. 1시간은 저희 보호자가 같이 지키면서 진행을 합니다. 주로 환각 증상 같은 거는 1시간에서 90분,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는 편이고 정말 드물게 저는 구역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구역감이 들 때가 있어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전에는 금식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30분 전에는 물 포함으로 금식을 해야 되나? 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2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진 않거든요. 근데도 이 치료를 진행할 때 구역감이 들어서 막 구토가 올라오고 이런 경험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되고요. 환각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디로 끝없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던가 끝없이 솟구치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막 떠다니는 게 보인다거나 어떤 광경이 보인다거나 이런 환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스프라바토 치료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금액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이나 주치 선생님이 처음에 치료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이제 고려를 해보아라 하는 염려를 해보아라 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치료비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금 17회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한 해마다 약품 2개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을 때 회차별 70에서 8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략 어느 정도 치료비가 들었는지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이 이 약품이 실비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비용을 떠안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약 20회 가까이 이 치료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효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약을 돈으로 시간을 사는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히 효과가 저한테는 드라마틱했습니다. 물론 매 회차마다 진행하자마자 바로 나는 뭔가 우울증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라고 느끼는 건 아니나 회차별로 점점 괜찮아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첫 회차를 진행을 했을 때는 한 몇 시간 정도 기분이 확실히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뭔가 그 우울감이 기분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바닥도 없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디디고 일어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첫 회차를 진행할 때는 몇 시간 정도 괜찮았고 2번째 회차 진행했을 땐 한 반나절 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회차 진행했을 때 하루 정도 괜찮았고 4회차 진행했을 때 한 반주 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현재까지 온 것 같고요. 확실히 요즘에도 기분이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날이 있다면 스프라바토를 하고 난 직후에는 그래도 뭔가 그걸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이 스프라바토는 경구 항우울제, 경구 치료제와 병행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복용하는 약이 아무래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그 약이 효능이 나타날 때까지 이 스프라바토가
치료 시기를 조금 끌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프라부터 나잘 스프레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한 후기를 남겨보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더 뭔가 얘기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